네, 지난 2021년 2월 미국 전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 여파로 미국 국민들의 손발이 꽁꽁 묶였던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텍사스 지역의 모습인데요. 텍사스는 겨울에도 영상권을 유지하는 따뜻한 지역인데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난방 수요가 몰리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겨울 폭풍은 미국 전역을 강타했지만 유독 텍사스만 타격이 컸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력망을 이렇게 동부하고 서부 그리고 텍사스가 서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특히 고립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해서 텍사스는 그동안 스스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불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전력 공급이 끊겼지만 당시 정부가 이 전력회사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 전력 시스템의 특성상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제 미국의 대대적인 전력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주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어제 미국 전력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어요? 네, 그동안 미국 전력 시스템은요 주로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앞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20년간 주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이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좀 계획을 수립해서 내놔라라는 내용이 골자고요. 그 안에는 주 정부하고 기업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계획을 포함하라는 내용이고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 텍사스 같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 연결해서 에너지가 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산업이 잘 굴러가려면은 이 전기 수요를 충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대안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원천을 연결해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전력 개혁안 때문에요.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목표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90%를 감축시키겠다는 그 목표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신재생 에너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전력선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서두르게 하는 그런 규칙이 나온 셈인데 이게 국내 기업들하고도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은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뭐 규칙을 내놔라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또 당장 매출이 발생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20년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기업들이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변압기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전압 위주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LS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은 없지만 현재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CS윈드하고 한화에너지가 주목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그 CS윈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점유율이 40% 수준인데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또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큐셀 부문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에 들어가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뭐 네. 꽤 호재성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 변압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주춤한 느낌 네. 보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선주도 많이 뭐 흐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너무 좀 최근에 좀 과하게 오른 경향이 있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네. 현재의 상태에서는 과매수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런 여건이고 이 차익 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력 수요 교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은 오케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가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현재 상황에 올라온
이런 부분의 조정 구간, 즉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이번 미국의 이 전력 에너지 개혁안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좀 뭐 관련해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 종목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변전소의 여건도 그 기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전선입니다. 전선이. 일단은 송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전선이 없으면 안 되고요. 전선이 노화되면 실제적으로 이 에너지 소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낸 그 전기를 송전하는 부분에서 전선주는 핵심 인프라로 깔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이 다 외지에 있잖아요. 예.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그 해상에서 육지로 끌어올 수 있는 이 전선, 해저 케이블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전선주고요. 이 전선주의 핵심주가 있어요. 바로 LS 에코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 아시아가 이름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전 세계 전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예. 기업이 의외로 다방면에 지금 발을 뻗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인정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덴마크에 176억 원짜리 22만 킬로와트, 킬로볼트죠. 볼트 수주를 했는데 이게 또 북해.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있다라는 거죠. 북해 토르 해상풍력단지와 연결하는 이 케이블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120억 원의 이 수주가 돼 있는데 지하로 매설되는 거. 그러니까 지하로 매설되는 지하 전력선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력선이 제일 기초적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전선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되는데 예. 조정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 조정 구간 이후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목소리가 이상했네요. 네, 에너지 관련 업종도 이제 그 빅테크 업종에 포함시켜도 될 만큼 굉장히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빅테크 에너지와의 동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